제 아들이 이사회에서 일어나 말했을 때 저는 이게 현실인지 의심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회사를 이끌 능력이 없습니다. 40년을 함께 일해온 제 아들이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박미숙, 올해 69살입니다. 한빛그룹 회장이고요. 남편이 세상 떠난 후 20년간 혼자 회사를 키워왔어요. 건설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부동산, 호텔, 유통까지 연 매출 1조 규모예요. 제가 보유한 지분이 40%입니다. 아들 준호는 제 자랑이었어요. 똑똑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효자였죠. 외국 유학 보냈는데도 매주 전화했고 돌아와서는 부회장으로 저를 도왔습니다. 근데 3년 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서연이를 만나고 나서요. 처음엔 미묘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들이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예전엔 제가 물어볼 필요도 없었어요. 준호가 먼저 엄마, 저녁 뭐 드실래요? 하고 물었거든요. 응, 그래. 같이 먹자. 서연이도 같이 가도 돼요? 당연하지. 식당에 갔습니다. 며느리 서연이가 활짝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어? 네. 어머니 덕분에요. 겉으로는 다정했어요. 근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식사 내내 며느리가 제 옆에 앉아서 이것저것 챙겨줬는데 과했어요. 너무 친절했달까요?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몸에 좋아요. 어머니, 물 더 드릴까요? 어머니, 오늘 회의 힘드셨죠? 준호는 그냥 앉아서 먹기만 했어요. 예전 같으면 준호가 제 반찬 챙겨줬는데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근데 정확히 뭐가 이상한지 짚을 수 없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호가 점점 더 차갑게 변했어요. 준호야, 이번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요. 짧았어요. 예전 같으면 자세하게 설명해 줬는데 이제는 한 줄로 끝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해봐. 어차피 어머니 안 믿으실 거잖아요. 뭐? 항상 제 결정에 간섭하시잖아요. 준호야, 나는 간섭하는 게 아니라. 됐어요. 알아서 할게요. 준호가 나가버렸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며느리한테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준호가 요즘 이상해. 혹시 무슨 일 있어? 어머니, 걱정 마세요. 준호 오빠 괜찮아요. 근데 나한테 차갑게 대하는데. 어머니, 혹시 오빠한테 너무 간섭하시는 거 아니에요? 간섭?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회사 일에 어머니가 자꾸 끼어드신다고. 나는 회장이야. 당연히 관여하지. 네, 알아요. 근데 오빠도 부회장이잖아요. 믿어주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부드러웠지만 뭔가 날 비난하는 것 같았어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엄마, 이번 투자 건 반대예요. 이사회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왜? 수익성 좋은데. 리스크가 너무 커요. 엄마가 요즘 판단력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이사들 앞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나이 들면 보수적이 되잖아요. 새로운 투자 두려워하시고. 준호야, 지금 내가 무슨 말을,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준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이사회가 끝나고 김동철 전무가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부회장님이 요즘 이상합니다. 나도 알아. 준호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혹시 부회장 부인 때문은 아닐까요?
서연이? 네. 제가 보기엔 부회장님을 조종하는 것 같아요. 조종? 부회장님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효자였는데 지금은 할 말이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회장님 조심하세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준호가 정말 며느리한테 조종당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예민한 걸까요? 며칠 후 손녀 은지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세요. 은지야, 내 아빠가 이상해. 저도 느꼈어요. 정말? 네. 아빠가 예전 같지 않아요. 할머니 험담도 하시고. 뭐라고? 엄마한테요. 할머니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능력 없다고 생각한다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는 준호를 무시한 적 없는데. 저도 알아요. 근데 엄마가 자꾸 아빠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서연이가? 네. 매일같이요. 어머님이 오빠 무시하신다. 오빠는 능력 있는데 어머님이 인정 안 하신다. 며느리가 준호한테 저에 대한 나쁜 말을 계속 심어넣고 있었어요. 은지야, 이거 심각한 거 아니야? 할머니, 저 심리학 전공이잖아요. 이거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라이팅? 심리 조종이요. 엄마가 아빠를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우리 뭔가 해야 해요. 어떻게?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요. 엄마가 어떻게 아빠를 조종하는지. 알았어. 도와줘, 은지야. 네, 할머니.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근데 이미 늦은 건 아닐까요? 준호는 이미 완전히 변해버렸는걸요. 2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제적이 됐어요. 이사회 때마다 저를 공격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이 안 좋습니다. 준호가 보고했어요. 왜? 회장님 결정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야? 지난 분기에 회장님이 강행하신 투자 실패했습니다. 그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제가 반대했었죠. 근데 회장님이 밀어붙이셨어요. 준호가 이사들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 번째입니다. 회장님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시고 회사가 손해보는 게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부회장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회장님 요즘 판단이. 준호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넌 지금 내 엄마를 공격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준호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회장님 나이가 69세세요. 충분히 일하셨어요. 이제 후배들한테 기회 주세요. 준호야, 너 미쳤어? 미친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예요. 준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최근 3년간 회장님 결정 중 실패한 건들이에요. 총 손실액이 500억입니다. 그건 회장님, 이 정도면 경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준호야.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넌 내 아들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부회장이에요. 회사를 위해 말하는 겁니다. 회사? 이 회사 누가 만들었는데? 회장님이 만드셨죠. 근데 이제 회장님이 망치고 계세요. 준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사회가 끝나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준호야, 너 왜 이러는 거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와 며느리였습니다. 오빠 수고했어요. 잘하셨어요.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힘들었어.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오빠,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어머니가 계속 회사 망치시잖아요. 그래도 오빠, 어머니는 오빠를 인정 안 하세요. 오빠가 능력 있는데도요. 어머니가 물러나셔야 오빠가 제대로 경영할 수 있어요. 맞아. 엄마는 내 능력을 인정 안 해. 그러니까요. 오빠, 힘내세요. 우리가 회사 살려야 해요. 응. 두 사람이 가더라고요. 저는 화장실 칸에서 나올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준호한테 계속 그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오빠를 인정 안 한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준호를 자랑스러워했어요. 항상 칭찬했고요. 근데 며느리가 계속 반대로 말하니까 준호가 믿는 거예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은지한테 전화했어요. 은지야, 나 못 견디겠어.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준호가 나한테 은퇴하래. 모든 걸 말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있었던 일, 화장실에서 들은 대화. 다요. 은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 이거 심각해요. 알아. 엄마가 아빠를 완전히 세뇌시켰어요. 할머니를 적으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내 아들이. 할머니, 아빠는 피해자예요. 엄마한테 조종당하는 거라고요. 할머니, 제가 증거 모을게요. 엄마가 어떻게 아빠 세뇌하는지. 고마워.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아빠 구해야 해요. 응. 며칠 후,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웃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어머니, 준호 오빠 일 때문에 왔어요. 오빠가 요즘 스트레스 많아요. 어머니 때문에요. 뭐? 어머니가 자꾸 오빠 무시하시잖아요. 나는 준호 무시한 적 없어.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근데 오빠는 상처받고 있어요. 며느리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빠한테 좀 권한 주세요. 믿어주시고. 나는 준호 믿어. 그럼 왜 자꾸 간섭하세요? 간섭이 아니라.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이제 은퇴하시는 게 어떨까요? 뭐? 어머니 충분히 일하셨어요. 이제 쉬세요. 너, 내가 무슨 권리로. 오빠를 위해서예요. 오빠가 회장 되면 회사 더 잘 될 거예요. 며느리가 웃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편하시잖아요. 69세에 회장하시는 거 힘드시죠? 나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당장 나가라고. 며느리가 일어났어요.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자진해서 물러나시는 게 나아요. 안 그러면 오빠가 강제로 물러나시게 할 거예요. 뭐라고? 이사회 표결이요. 과반수면 회장 바뀌잖아요. 며느리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체면 구겨져요. 자진 사퇴가 낫죠. 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며느리가 나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며느리가 준호를 이용해서 저를 몰아내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준호는 며느리 말만 믿고 있었고요. 김동철 전무한테 전화했습니다. 동철 씨, 나 어떡하지?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모든 걸 말했어요. 회장님,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 부회장 부인이 회장님 몰아내려는 거예요. 부회장님 이용해서요. 회장님, 싸우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사들 설득하세요. 그리고 부회장님 눈뜨게 해야 해요. 준호가 내 말 들을까? 시도는 해보셔야죠. 알았어. 근데 자신이 없었어요.
준호는 이미 며느리 편이었으니까요. 은지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제 집에 왔어요. 할머니 봐요.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어요. 이게 뭔데? 엄마랑 아빠 대화예요. 몰래 녹음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연 오빠, 오늘 어머님이 또 그러셨어요? 준호 응. 내 보고서에 빨간 줄 긋고 서연 오빠 실력을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준호 엄마가 원래 그러셔. 서연 아니에요. 어머님이 오빠를 무시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셨잖아요. 준호. 서연 오빠 기억나요? 대학교 때도 어머님이 오빠 전공 무시하셨잖아요. 준호 그건 엄마가 경영학 하라고 해서 서연 그게 무시하는 거예요. 오빠가 하고 싶은 건 존중 안 하시고 녹음이 이어졌어요. 서연 어머님은 오빠를 영원히 아들로만 보시는 거예요. 경영자로는 안 보시고. 준호. 맞는 것 같아. 서연 그러니까 오빠가 나서야 해요. 어머님한테 보여줘야 해요. 오빠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준호 어떻게? 서연 다음 이사회 때 확실하게 하세요. 어머님 결정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세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이게 매일이에요? 네. 매일 저녁 이런 대화해요. 엄마가 계속 아빠한테 주입시키는 거예요. 할머니, 이거 전형적인 세뇌예요. 같은 말을 반복하면 사람이 믿게 돼요. 은지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제가 심리학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패턴이래요. 화면에 글이 떠 있었어요. 심리적 조종 패턴 1. 피해자 고립시키기 마이너스 다른 사람들과 단절시킴 2. 반복적 주입 마이너스 같은 메시지를 계속 전달 3. 자존감 파괴 마이너스 피해자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 4. 조종자 의존 마이너스 조종자만 믿게 만들 은지야, 이게 정말 준호한테 일어나고 있는 거야? 네. 엄마가 아빠를 고립시켰어요. 할머니한테서요. 그리고 매일 같은 말 반복해요. 어머님이 오빠 무시한다. 오빠는 능력 있다. 어머님이 문제다. 아빠 자존감도 파괴했어요. 아빠가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준호는 유능한데. 맞아요. 근데 엄마가 계속 어머님이 인정 안 하신다고 하니까 아빠가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믿는 거예요. 제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내 아들이 세뇌당한 거야. 내 할머니, 아빠는 피해자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할머니, 우리 아빠 구해야 해요. 어떻게? 전문가 도움 받아야 해요. 정신과 의사요. 정신과? 네. 세뇌 풀려면 전문적 치료가 필요해요. 알았어. 며칠 후 며느리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구내식당에 갔어요. 준호와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어요. 며느리가 준호 귀에 뭔가 속삭이더라고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며느리가 제 쪽을 봤어요. 그리고 준호한테 또 뭔가 말했습니다. 준호가 저를 봤어요.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바로 그 순간에도 준호한테 저에 대한 나쁜 감정을 심어넣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통화 기록을 봤습니다. 준호한테 전화한 게 한 달에 한 번도 안 됐어요. 예전엔 매일 통화했는데 말이에요. 며느리가 준호를 저한테서 고립시킨 거였어요. 밤에 은지가 또 연락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친척들한테도 연락하고 있어요. 뭐라고? 할머니 험담이요. 어머님이 너무 독단적이시다. 회사 망치신다. 큰 고모, 작은 고모한테 다 말했어요.
며느리가 제 주변 사람들까지 조종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큰 고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미수가 요즘 어떻게 지내? 네, 고모. 잘 지내요. 근데 서연이한테 들었는데 회사 경영이 좀 힘드시다며? 누가 그래요? 서연이가 걱정하더라고. 미숙이 나이도 있는데 너무 무리하신다고. 고모, 나 멀쩡해요. 그래도 준호한테 좀 맡기는 게 어때? 젊은 사람이 하는 게 낫지. 미수가 고집 부리지 말고 나이 들면 물러나야지. 고모, 며느리가 뭐라고 했어요? 서연이? 그냥 미숙이 걱정된다고 했어. 착한 며느리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가 친척들까지 포섭했어요. 저를 고립시키려고요. 김동철 전무한테 전화했습니다. 동철 씨, 이사들 중에 내 편이 몇 명이야?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절반이에요. 나머지 절반은 부회장님 편으로 기울고 있어요. 그렇게나? 부회장 부인이 이사들 만나서 식사하고 있어요. 설득하는 거죠. 회장님, 조심하세요. 다음 이사회가 위험할 것 같아요. 알았어. 며느리가 이사들까지 포섭하고 있었어요. 제 주변을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준호야. 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준호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엄마랑 아들이. 무슨 얘기요? 요새 내가 이상해. 예전 같지 않아. 엄마가 저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엄마는 항상 그러셨잖아요. 제가 뭘 해도 인정 안 하시고. 준호야, 나는 너를 자랑스러워해. 말로만요. 실제로는 제 결정 무시하시잖아요. 엄마, 더 이상 얘기 안 할래요. 지쳤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며느리가 제 아들을 완전히 빼앗아 갔어요. 준호는 이제 저를 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준호가 요청한 거였어요. 무슨 안건이야? 김동철한테 물었어요. 회장 퇴진건이래요. 뭐? 부회장님이 회장님 퇴진 안건 올렸어요. 준호가 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쫓아내려 하고 있었어요. 이사회실에 들어갔습니다. 이사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준호도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배석해 있었고요.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오늘 안건은 회장 박미숙의 퇴진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준호야, 이게 무슨 짓이야? 제가 소리쳤어요. 엄마가 아니라 회장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최근 3년간 경영 실적을 보시죠.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어요. 매출은 제자리 걸음, 영업이익은 감소, 주가는 20% 하락했습니다. 그건 시장 환경이, 경쟁사들은 성장했습니다. 우리만 퇴보했어요. 준호가 이사들을 봤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리더십 문제입니다. 준호야. 회장님은 69세십니다.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계세요. 그게 무슨 디지털 전환 반대하시고 신사업 투자 막으시고 젊은 인재 등용도 안 하시잖아요. 나는 회장님 방식은 20년 전 방식이에요. 지금은 안 통합니다. 준호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회장 박미숙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신임 회장으로 박준호 부회장을 선임하자고요.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야, 너 정말 이러는 거야? 네.
회사를 위해서입니다. 회사? 이 회사 누가 만들었는데?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내가 40년 동안 피땀 흘려 키운 회사야. 넌 뭘 했어? 저도 10년 일했어요. 10년? 난 40년이야.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죠. 준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회장님 능력이 이제 한계예요. 나이 들면 판단력 떨어지는 거 당연하잖아요. 준호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준호가 소리쳤어요. 회장님은 더 이상 이 회사를 이끌 수 없어요. 이사들이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미소 짓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사들을 봤습니다. 저 박미숙은 이 회사 창업자입니다. 한 평짜리 사무실에서 시작했어요. IMF 때도 살아남았고 금융위기도 이겨냈어요. 제가 이 회사 지켜왔어요. 박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조용했습니다. 그건 과거 얘기잖아요. 한 이사가 말했어요. 지금은 달라요. 시대가 변했어요. 맞아요. 젊은 리더십이 필요해요. 다른 이사도 거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이사들을 다 포섭했구나. 표결하겠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회장 박미숙 퇴진 찬성하시는 분?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다섯. 과반이었어요. 안 돼.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가결됐습니다. 회장 박미숙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됩니다. 준호가 선언했어요. 그리고 신임 회장으로 박준호를 선임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40년을 일궈온 제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제 아들한테요. 이사회가 끝났습니다. 모두 나갔어요. 며느리가 제 앞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현명한 선택하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준호 오빠가 잘할 거예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내가 준호를 세뇌한 거지? 세뇌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들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야. 어머니, 오빠는 성장한 거예요. 어머니 그늘에서 벗어난 거죠. 며느리가 차갑게 웃었어요. 어머니가 오빠를 억눌렀잖아요. 이제 오빠가 자유로워진 거예요. 거짓말. 어머니, 현실 인정하세요. 이제 오빠 시대예요. 며느리가 나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김동철이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동철 씨, 나 졌어. 회장님, 내 아들한테 졌어. 눈물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은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들었어요. 은지야, 할머니, 포기하면 안 돼요. 난 이미 다 잃었어. 아니에요. 할머니 집은 40% 있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야. 준호가 이사들 다 포섭했는데. 할머니, 제가 증거 다 모았어요. 엄마가 아빠 세뇌한 거요. 은지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증인 진술. 다 있어요. 그리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만났어요. 아빠 상태 진단해 줄 수 있대요. 정신과? 네. 세뇌 피해자 전문이세요. 은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빠 구해야 해요. 그리고 회사도 되찾아야 하고요. 어떻게? 준호 아빠한테 진실을 보여줘야 해요. 엄마가 어떻게 아빠 조종했는지. 준호가 믿을까? 믿게 만들어야죠. 은지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할머니,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 반격할 거예요.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준호는 이미 완전히 며느리 편인데요.
일주일 후 은지가 정신과 의사를 데려왔습니다. 할머니, 이연주 선생님이세요. 정신과 전문이세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50대 초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어요. 앉으세요. 은지 씨한테 상황 들었습니다. 아드님이 며느리분한테 심리적 조종을 당하신다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증거 자료 좀 보여주시겠어요? 은지가 녹음 파일과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이연주 선생님이 자료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형적인 심리적 학대 패턴이네요. 학대요? 네. 이걸 정신적 학대라고 부릅니다. 가스라이팅, 고립, 자존감 파괴. 선생님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분이 사용하는 기술이 여러 가지예요. 첫째, 고립시키기. 고립? 네. 아드님을 회장님한테서 떼어놓는 거죠. 전화 안 하게 만들고 만나지 못하게 하고. 맞아요. 둘째, 반복적 주입. 같은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요. 어머님이 오빠를 무시한다, 이런 식으로. 녹음 파일을 가리켰어요. 보세요. 며느리분이 매일 같은 말 반복하고 있죠. 이게 세뇌예요. 셋째, 피해자 만들기. 며느리분이 본인을 피해자로 포장해요. 어떻게요? 어머님이 우릴 힘들게 한다. 어머님 때문에 오빠가 고통받는다. 이런 식이죠. 맞아요. 그렇게 말해요. 넷째, 현실 왜곡.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만들어요. 예를 들면요. 어머님이 오빠 무시하셨다. 이런 거요. 실제로는 안 그러셨는데 며느리분이 그렇게 해석해서 아드님한테 전달하는 거죠. 그럼 아드님이 진짜 그렇게 믿어버려요. 기억까지 왜곡되는 거예요. 제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이 정말 세뇌당한 거예요? 네. 전문 용어로는 강압적 통제 코어시브 컨트롤라고 해요. 며느리분이 아드님을 심리적으로 완전히 통제하고 있어요. 그럼 준호는 피해자예요? 네. 아드님이 피해자입니다. 이연주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드님은 며느리분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본인 의지가 아니에요. 회장님, 아드님을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진실을 보여줘야 해요. 며느리분이 어떻게 조종했는지. 근데 준호가 믿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세뇌당한 사람은 현실을 부정하거든요. 하지만 시도해야 해요. 증거를 차근차근 보여주고 전문가 개입도 필요하고. 선생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제가 아드님 상담할 수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며칠 후 은지가 더 많은 증거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문자 메시지였어요. 며느리가 친구한테 보낸 거였습니다. 서연 키읔키읔 시어머니 드디어 쫓아냈어. 친구 대박. 어떻게 했어? 서연 준호 오빠 잘 조종했지. 매일 시어머니 험담하고 키읔키읔. 친구 오빠가 믿어? 서연 당연하지. 나한테 완전 빠졌는걸. 내 말이면 다 믿어. 친구 너 진짜 무섭다 키읔키읔키읔. 서연 이제 회사 내 거야. 준호 오빠 이름으로 경영하고 실권은 내가 쥐는 거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네. 엄마 핸드폰에서 봤어요. 서연이가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 네. 할머니 쫓아내고 회사 차지하려고요. 그리고 아빠는 그냥 도구였던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내 아들이 이용당한 거야. 할머니, 이거 아빠한테 보여줘야 해요. 응, 그래야지. 다음 날 준호한테 연락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꼭 만나줘. 무슨 일인데요? 중요한 거야. 제발. 알겠어요. 어디서 볼까요? 집으로 와. 저녁에. 네. 저녁 7시 준호가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왔어. 네. 준호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요? 준호야. 내가 서연이한테 속고 있어. 뭐라고요? 서연이가 널 조종하고 있어. 세뇌시켰어. 준호가 비웃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서연이가 날 조종해? 그래. 이것 좀 봐.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며느리가 준호한테 매일 저를 험담하는 내용이요. 준호가 들더니 말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예요? 서연이가 사실을 말하는 건데. 사실? 나는 널 무시한 적 없어. 엄마는 항상 그러셨잖아요. 준호가 소리쳤어요. 내가 뭘 해도 인정 안 하시고, 항상 간섭하시고. 준호야, 그건 서연이가 만든 기억이야. 뭐? 서연이가 너한테 거짓 기억을 심은 거야. 실제로는 안 그랬어. 엄마, 진짜 웃기시네요.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내 기억이 거짓이라고요? 말이 돼요? 준호야, 이것도 봐.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며느리가 친구한테 보낸 거요. 준호가 읽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서연이가 널 조종했다고 자랑하는 거야. 친구한테. 준호야, 넌 피해자야. 서연이한테 이용당한 거야.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서연이가 그럴 리 없어. 준호야, 엄마가 조작한 거예요. 서연이를 나쁘게 만들려고. 조작이 아니야. 됐어요. 더 이상 안 들을래요. 준호가 나가려고 했어요. 준호야, 엄마 실망이에요. 며느리를 이렇게 모함하시다니.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은지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안 믿어. 준호가 안 믿어. 할머니, 세뇌당한 사람은 현실 부정해요. 당연해요. 그럼 어떻게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해요. 아빠가 부정할 수 없는 뭐가 엄마를 직접 잡아야 해요. 현장에서요. 은지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은지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할머니, 엄마 핸드폰에 녹음 앱 깔았어요. 뭐? 엄마가 아빠한테 뭐라고 하는지 다 녹음될 거예요. 그게 괜찮은 거야? 할머니,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아빠 구해야죠. 알았어. 일주일 후 은지가 녹음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들어봐요. 어제 저녁 대화예요. 재생했어요. 서연 오빠, 어머님이 또 이사회 소집하셨대요. 준호응, 들었어. 서연 오빠를 끌어내리려는 거예요. 준호, 그럴까? 서연 당연하죠. 어머님은 오빠가 회장 된 게 싫으신 거예요. 준호, 서연 오빠, 어머님은 절대 오빠 인정 안 하실 거예요. 평생요. 준호, 서연아, 서연 오빠, 어머님한테 휘둘리면 안 돼요. 강하게 나가야 해요. 준호 어떻게? 서연 어머님 지분 축소시켜요. 유상증자하면 어머님 지분 희석되잖아요. 준호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서연 아니에요. 어머님이 먼저 오빠 공격하셨잖아요. 방어하는 거예요. 준호, 생각해 볼게. 서연 오빠 망설이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남아야 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유상증자, 내 지분을 희석시키려고. 네. 엄마가 아빠 조종해서 할머니 완전히 쫓아내려는 거예요. 할머니,
이거 결정적 증거예요. 엄마가 직접 아빠 조종하는 거잖아요. 그래. 근데 준호가 믿을까? 믿게 만들어야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녹음이 나왔습니다. 서연 전화 통화 나야. 상대방 서연아, 계획대로 되고 있어? 서연 당연하지. 시어머니 완전히 쫓아냈어. 상대방 준호는? 서연 내 손바닥 아니야.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 상대방 너 진짜 대단하다 키읔키읔. 서연 이제 회사 다 내 거야. 준호 이름으로 하지만 실제론 내가 운영하는 거지. 상대방 근데 준호가 눈치 안 채? 서연 절대 안 챌걸? 얘 완전 바보야. 내가 세뇌시켰거든. 상대방 세뇌? 서연 매일 시어머니 험담하고 얘 자존감 깎아내리고 3년 걸렸지만 성공했어. 상대방 무섭다 진짜 키읔키읔키읔. 서연 키읔키읔 이제 준호 버리고 딴 남자 만날까봐. 상대방 뭐? 진짜? 서연 농담이야. 일단 회사 완전히 장악하고 나서 생각해봐야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할머니, 엄마가 아빠를 사랑한 적도 없어요. 그냥 이용한 거예요. 회사 차지하려고 아빠랑 결혼한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들이 완전히 속았어요. 은지야, 이걸 준호한테 보여줘야 해. 네. 이번엔 부정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사회도 준비해야겠어. 이사회요? 응. 서연이를 끌어내릴 거야. 김동철 전무한테 전화했습니다. 동철 씨, 임시 주주총회 소집해줘. 회장님, 주주총회요? 응. 나 아직 최대 주주야. 40% 지분 있어. 무슨 안건으로요? 회장 재신임 건. 회장님, 준호를 끌어내릴 거야. 그리고 서연이 정체를 폭로할 거고.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주주총회 공고가 났습니다.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주주총회 소집하셨다고요? 그래. 왜요? 회장 바꾸려고. 준호 끌어내리고 내가 다시 회장 될 거야.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어머니, 안 될걸요? 어머니 지분 40%밖에 안 되잖아요. 주주들이 날 지지할 거야. 주주들이요? 키읔키읔 주주들은 준호 오빠 편이에요. 그건 내가 모르는 거야. 뭐요? 주주총회에서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직 제가 뭘 준비했는지 몰라요. 주주총회 전날 이현주 정신과 의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선생님, 주주총회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며느리분의 심리적 조종 패턴을 전문가 입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아드님도 데려오세요. 준호를? 네. 아드님 앞에서 진실을 밝혀야 해요. 준호가 받아들일까요? 힘들겠지만 시도해야죠. 알겠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호텔 대연회장에 주주들이 모였습니다. 준호와 며느리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최대 주주 박미숙 명예회장께서 안건을 상정하셨습니다. 제가 일어났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는 이 회사 창업자 박미숙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건 현 회장 박준호가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조종당하고 있다고요? 말도 안 돼요. 준호야, 앉아. 끝까지 들어봐. 스크린에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며느리가 준호한테 매일 저를 험담하는 내용이요. 주주들이 놀랐어요. 저게 며느리가 부회장 세뇌했네.
그리고 이것도 보시죠. 며느리가 친구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떴습니다. 준호 오빠 잘 조종했지. 매일 시어머니 험담하고 키읔키읔. 주주들이 웅성거렸어요. 며느리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것입니다.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한 녹음이 나왔어요. 서연 매일 시어머니 험담하고 얘 자존감 깎아내리고 3년 걸렸지만 성공했어. 준호가 굳어 있었습니다. 이제 준호 버리고 딴 남자 만날까봐. 며느리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준호가 며느리를 봤어요. 서연아, 이게 뭐야? 오빠, 그게 내가 너한테 조종당한 거야? 오빠,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조작? 내 목소리인데?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오빠, 넌 날 사랑한 적도 없었어?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이연주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이연주 선생님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며느리 정수진 씨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전형적인 심리적 조종입니다. 강압적 통제라고 하죠. 주주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자존감을 파괴하고 거짓 현실을 주입합니다. 박준호 부회장은 3년간 이런 조종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입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주 여러분,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현 회장 박준호는 조종당한 피해자입니다. 본인 의지로 행동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며느리 정서연은 회사를 차지하려고 제 아들을 이용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어선 안 됩니다. 맞습니다. 주주들이 외쳤어요. 며느리가 주저앉았습니다. 주주총회가 계속됐습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철이 일어났어요. 현 회장 박준호 해임건 찬성하시는 분? 손이 올라갔습니다. 대부분의 손이요.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박미숙 명예회장을 회장으로 재선임하는 건 찬성하시는 분? 또 손이 올라갔어요. 압도적이었습니다. 가결됐습니다. 박미숙 회장 재선임.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다시 회장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나려 했어요. 잠깐, 제가 말했습니다. 정서연 씨, 아직 안 끝났어요. 당신은 제 아들을 세뇌했어요. 심리적 학대를 했고요. 그리고 회사를 사치하려 했어요. 아니에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준호 오빠 사랑했어요. 거짓말.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넌 날 사랑한 적 없었잖아. 내 친구한테 그랬잖아. 이제 준호 버리고 딴 남자 만날까? 오빠, 그건 농담이었어. 농담? 3년간 날 세뇌한 것도 농담이야? 준호 목소리가 떨렸어요. 넌 매일 엄마 험담했어. 나한테 엄마가 날 무시한다고. 나는 그 말 믿었어. 정말 엄마가 날 무시하는 줄 알았어.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속았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준호야,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배신했어요. 제가 엄마 회사에서 쫓아냈어요. 엄마를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는 준호한테 다가갔어요. 일어나. 엄마, 넌 피해자야. 내 잘못이 아니야. 준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연이한테 속은 거야.
넌 나쁜 사람이 아니야. 엄마. 준호가 저를 안았어요. 울면서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정말, 저도 울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주주들이 박수를 쳤어요. 며느리가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났습니다. 준호와 단둘이 남았어요. 엄마, 저 정말 몰랐어요. 알아. 서연이가 매일 엄마 험담했어요. 엄마가 저를 무시하신다고, 제 능력을 인정 안 하신다고 계속 그렇게 말했어요. 준호야, 나는 너를 자랑스러워해. 항상. 제가 그걸 몰랐어요. 준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엄마한테서 떼어놨어요. 알아. 너를 고립시켰어. 전화도 못하게 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제 기억까지 바꿨어요. 기억? 네. 엄마가 저를 무시했다는 기억. 실제로는 없었던 일인데, 서연이가 계속 말하니까 진짜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야, 넌 3년간 세뇌당한 거야. 네, 이제 알았어요. 이연주 선생님한테 상담받아야 해. 회복하려면. 네, 받을게요. 그리고 준호야. 네, 서연이랑 헤어져야 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이혼할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 곁에 있을 수 없어요. 며칠 후 준호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제발 준호 오빠 설득해 주세요. 저 정말 오빠 사랑해요. 이혼하기 싫어요. 넌 준호를 이용했어. 아니에요. 회사 차지하려고 결혼했잖아. 내 친구한테 그랬어. 그건 그리고 준호를 세뇌했어. 3년간. 어머니, 넌 내 아들한테 한 짓에 대해 벌 받아야 해. 어머니, 제발 이혼 소송에서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 후 이혼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 정서연은 원고 박준호를 심리적으로 조종했습니다. 준호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있습니다. 모든 증거가 제출됐어요. 판사가 증거를 보더니 며느리를 받습니다. 피고, 이게 사실입니까?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피고 정서연은 원고를 심리적으로 학대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이혼을 허가합니다. 위자료는 피고가 원고에게 3억 원 지급하세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준호가 자유로워졌습니다. 며느리가 법정을 나가면서 저를 봤어요. 어머니, 전 정말 다신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우리 회사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고. 며느리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이연주 선생님과 상담을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이요. 엄마,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제가 회복하는데 시간 걸린대요. 괜찮아. 천천히 하자. 3년간 세뇌당했으니까. 풀리는데도 시간 필요하대요. 그래. 엄마, 저 회사 일은 당분간 쉬고 싶어요. 그래, 쉬어. 마음 정리하고. 감사합니다. 준호가 점점 회복되고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많이 좋아졌어요.
엄마, 오늘 회사 갈게요. 정말 괜찮겠어? 네. 선생님이 이제 괜찮다고 하셨어요. 다행이다. 준호가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부회장 자리로요. 첫날 임원회의가 있었어요. 여러분, 복귀하게 됐습니다. 박준호입니다. 준호가 인사했어요. 부회장님, 환영합니다. 임원들이 박수쳤습니다. 그동안 제가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준호가 말을 이었어요. 세뇌당해서 어머니를 배신했고 회사에 해를 끼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회장님 괜찮습니다. 부회장님도 피해자셨잖아요. 김동철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호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제 아들이 돌아왔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준호랑 단둘이 남았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한테 한 말들 기억나요? 응. 엄마는 더 이상 회사 이끌 능력 없다. 은퇴하셔야 한다. 그런 말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준호야, 됐어.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야. 서연이가 너를 통해 한 말이지. 엄마, 넌 착한 아들이야. 항상 그랬어. 준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열심히 할게요. 알아. 엄마 믿어. 그리고 엄마 무시 안 할게요. 엄마 결정 존중할게요. 고마워. 엄마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훌륭한 경영자세요. 준호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회사는 빠르게 정상화됐어요. 저와 준호가 함께 경영하니 시너지가 났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 나왔습니다. 김동철이 보고했어요. 어떻게 됐어? 매출 30% 증가, 영업이익 50% 증가입니다. 정말? 네. 회장님이랑 부회장님이 함께 하시니까 회사가 살아났어요. 다행이네. 주가도 올랐습니다. 40% 상승했어요. 언론에서도 주목했습니다. 한빛그룹, 모자, 경영으로 부활. 박미숙 회장 마이너스 박준호 부회장, 환상의 호흡. 기사가 쏟아졌어요. 어느 날 준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서연이가 제 약점을 공략했어요. 약점? 네. 저는 항상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엄마가 워낙 훌륭하시니까 저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거든요. 준호야. 서연이가 그 약점을 이용했어요. 어머니가 오빠 무시하신다고 계속 말하면서요. 저는 그 말이 듣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들으니까 믿게 됐어요.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제가 약했어요. 그래서 세뇌당한 거예요. 준호야, 넌 약하지 않아.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약해져. 그게 정상이야. 엄마, 그리고 준호야, 나는 너를 자랑스러워해. 항상 그랬어.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1년 후 회사 창립 4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한빛그룹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사회자가 발표했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제가 단상에 올랐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회사에서 쫓겨나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조용해졌어요. 제 아들한테요. 근데 제 아들은 피해자였습니다.
며느리한테 세뇌당한 거였죠. 준호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진실을 밝혔고 아들을 구했고 회사를 되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더 강해졌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졌어요. 앞으로도 저와 제 아들은 함께 이 회사를 이끌어갈 겁니다. 네, 직원들이 외쳤습니다. 행사가 끝났어요. 은지가 왔습니다. 할머니, 축하해요. 고마워, 은지야.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할머니가 포기 안 하신 거예요. 은지야, 내가 증거 모아주지 않았으면 준호 못 구했어. 할머니, 저도 아빠 구하고 싶었어요. 고마워. 준호도 왔어요. 엄마, 은지야, 고마워. 아빠, 이제 괜찮으세요? 응,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에요. 우리 셋이 함께 있었습니다. 가족처럼요. 그날 밤 혼자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69살. 이제 곧 70살이 되겠네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속았고 아들한테 배신당했고 회사를 빼앗겼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구했고 회사를 되찾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준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뇌당한 피해자였을 뿐이죠. 그리고 저는 제 아들을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엄마, 주무세요? 아니, 아직. 엄마, 내일 아침 같이 드실래요? 그래, 좋지.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 만들어 갈게요. 고마워.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준호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돌아왔어요. 저는 박미숙, 69살 한빛그룹 회장입니다. 며느리한테 아들을 빼앗겼지만 되찾았어요. 회사도 빼앗겼지만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도 저는 일합니다. 제 아들과 함께요.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